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저자 이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튜토리얼 15번 회의실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단일 모델링이 아니고 저런 의자라든지 테이블은 3D 웨어하우스에서 우리가 소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전체적인 실내 공간을 만드는 방법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간단한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태그, 재질, 그림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태그는 스케치업 2022가 되면서 이 레이어 기능이 빠지고 태그 기능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웨어하우스에서 이 소스를 가져와서 또 배치하고 소스 중에는 또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명령어는 태그, 그리고 페인트. 원래 페인트 버킷이었는데 지금은 페인트 버킷을 빼고 페인트라는 명령어로 지금 약간 명령어가 축소되죠. 이름만. 자,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 스타일, 그리고 3D 웨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버킷 같은 경우, 페인트 명령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B예요. 그래서 과거에 페인트 버킷이었기 때문에 B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명령어 페인트가 됐지만은 단축키는 B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튜토리얼 15번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뭐 프로젝트 이제 10번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학습하는 과제로는 다음처럼 우리가 튜토리얼 15번에서 작업하는 공간 정도의 크기, 물론 뭐 공간의 크기를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회의실이면 회의실, 또는 뭐 본인의 방이면 방, 또는 이렇게 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사용 목적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벽체의 재질이라든지 가구의 배치, 가구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뭐 다르게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혹시 학교에서 첫 번째 설계 프로젝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디자인하고 있는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반드시 진행해 보시고, 만약에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은 3.3m 큐빅 공간, 물론 이제 형태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다. 큐빅 공간을 만들고 가능하면은 중층 공간을 만들어서 계단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일단 계단의 어떤 정확한 형태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중층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튜토리얼 15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교재도 보면서 할까요? 자, 교재 목차 튜토리얼 15번 회의실 만들기. 자, 그래서 자, 구조체부터 만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 5천 크기의 정사각형을 바닥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실행을 했고요. 렉탱글 R. 자, 이번에는 축에 붙여서, 원점에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 5천. 네. 보통 여기서 푸시풀을 해서 뭐 한층 뭐 천장고라고 하죠. 천장고를 3천으로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닥, 벽, 천장을 분리해서 그려주는 것이 태그를 이용해서 또 가시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통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바닥은 바닥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뭐 이미 지금 튜토리얼 14번까지 착실하게 진행을 했다라면은 이 면의 색상이 이렇게 밝은 흰색인 경우와 이렇게 약간 어두운 뭐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색에 가까운 이런 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앞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스케치업에는 앞면, 뒷면, 뭐 스케치업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링 프로그램에는 다 앞면, 뒷면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내가 보는 면이 뭐 사용자가 본다든지 실내를 위주로 작업하면 실내 공간 안쪽을 향해서 앞면이 되도록 해야 되고, 내가 바깥 건물의 외관을 만든다면은 건물 바깥면이 바깥쪽으로 이 앞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앞면, 뒷면이 있는데 푸시풀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앞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면이 앞면이 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면 하나를 지운다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면들이 전부 뒷면이 되는 이런 식의 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모델링해서 내가 내부 공간만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안쪽을 보고 있는 면들이 전부 앞면이 될 수 있도록 면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면 반전을 해주면 되죠. 면 반전. 그래서 스케치업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렉탱글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면은 먼저 이렇게 뒷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푸시풀을 하면은 그때 이제 앞면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최근 버전들 2022 버전은 이렇게 앞면이 렉탱글을 만들었을 때 앞면이 먼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링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면 반전을 통해서 면 반전 이렇게 면의 방향을 뒤집어 줄 수가 있다. 면 반전. 자, 그 내용을 지금 교재에서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시스 해가지고 뭐 여러 개 선택해서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딱 원하는 면만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닥입니다. 바닥. 자, 그렇지만 스케치업은 얘가 바닥인지 뭔지 모르죠. 그냥 정사각형의 그룹이 만들어졌는 결과물이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벽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는 이렇게 물론 렉탱글을 이용해서 푸시풀 하지 않고 렉탱글을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3000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벽과 이 벽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두 벽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내부 공간을 뭐 3D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 벽체가 있어서 내부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작업해서 하나의 한 그룹을 사라지게 하고 안쪽을 보고 작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000에 3000인 두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렉탱글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렉탱글. 뭐 당연히 우리가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변경해 주면 되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5000 콤마 자, 5000 콤마 3000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렉탱글 바로 해서 이렇게 바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하고 지금 방금 만든 면은 간섭이 되지 않았고 붙어 있지 않고 두 개를 연속해서 만든 면은 트리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겠죠. 붙어 있게 됩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면을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벽들도 두 개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거는 내부를 향해서 앞면이 그죠? 지금은 이렇게 당연히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리버스 페이시스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자, 이거는 뭐 코너 바로 찍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렇게 면의 방향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가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쪽도 만들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들면은 이것도 이쪽으로 보내요. 자, 그럼 두 개를 같이 트리플 클릭을 해서
그룹 만들기 전에 리버스 페이시스 면 반전을 먼저 시켜주고 그룹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룹과 이 그룹이 지금 이 그룹의 바운더리가 지금 똑같아서 지금 같다라고 같이 보이는 지금 경향이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천장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1000만큼 옵셋 시켜주고 300만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올려서 우물 천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면의 방향을 바꿔서 안쪽을 향해서 앞면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렉탱글. 자, 코너와 코너를 자, 이렇게 잡아주고 F 옵셋. 자, 옵셋 1000만큼. 자, 푸시풀 300. 트리플 클릭을 해주고 면 반전 그룹. 자,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바닥, 천장, 벽체가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면을 요 면들을 숨기기를 하게 되면은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고 좀 바로바로 숨기고 또 다시 숨기기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태그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드라든지 이전 버전의 스케치업의 레이어 기능과 태그의 기능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와 같은 유사한 기능인데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태그 패널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태그 패널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밑에서 네 번째 태그. 자, 지금은 태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태그가 없고요. 지금 얘들은 그럼 태그가 없느냐? 없는 거죠. 태그가 없으니까 지금 언태그드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태그를 만들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태그 생성을 눌러주면은 태그 이름을 알기 쉽게 레이어 이름도 마찬가지지만요. 태그 이름만 봤을 때 얘는 어떤 부분이 이 태그에 해당되겠구나 추측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장부터 할까요? 천장. 자, 오케이. 자, 그럼 천장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만들 때 한꺼번에 지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만들어야 되겠고요. 바닥. 오케이. 자, 그리고 벽체는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벽체. 1. 교재는 그냥 벽체와 벽체 1로 있는데, 벽체 1, 벽체 2로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죠. 오케이. 플러스 벽체 2. 사실 이 벽체 1, 벽체 2라는 방법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벽체 1이 뭔지 벽체 2가 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작업을 인수인계했을 때 다른 작업자가 봤을 때 벽체 1이 뭐지? 벽체 2가 뭐지? 벽체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쪽은 예를 들어서 유리창 부분 이렇게 유리창 부분이라고 한다든지 오케이. 벽체 1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은 벽체 1 예를 들어서 출입문 부분 출입문.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 태그마다 색상과 또 태그의 이 선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입문 쪽 출입문 쪽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어떤 형태로 해서 색상은 다 다르게 일단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자, 그럼 먼저 벽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태그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태그 명령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줄자부터 해서 치수, 텍스트, 단면 이런 기능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태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태그. 자, 그래서 일단 선택되어 있는 바닥이라는 태그가 가장 먼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바닥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천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천정이라는 태그를 선택하면은 태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천정 위에 싹 가져가면은 천정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꾹 선택하면은 지금 색상이 뭐 약간 보라색 같은 색깔이 나왔었는데요. 이 색상이 이제 천장이라는 태그의 이 지정색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선택이 됐습니다. 천장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벽체 유리창 부분은 여기 앞쪽으로 할게요. 앞쪽. 자, 유리창을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자, 유리창 적용. 이 색깔은 똑같은 색상이 되나? 자, 벽체 1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바닥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아, 설명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 클릭을 꾹 했을 때 나오는 이 보라색은 공통이네요. 공통. 고유색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태그를 다 적용을 해봤고요. 아, 요걸 교재에 있는 요령을 설명 못했는데, 자, 렉탱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룹. 자, 이런 경우에는 태그를 지정을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요 요소 정보에서 천정을 클릭을 하면은 자, 모델 1인데 천정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고유색이라는 거죠. 벽체를 선택하면은 벽체 2의 유리창 부분은 이런 고유 지정색을 가지고 있고, 또 바닥을 보면은 자, 바닥을 클릭하면은 바닥이고 바닥 태그가 이렇게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반적인 이제 지정하지 않은 객체를 선택하면은 태그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태그를 또 지정하지 않고 뭐 요소 정보에서 태그 없음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면은 바닥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 태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태그 패널에서 작업할 수 있고, 태그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요소 정보에서 이 태그를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성은 앞에 있는 요 눈동자 모양 태그 보기를 클릭을 해서 뭐 이렇게 이쪽은 뭐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켤 수도 있고, 천정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이제 안 보는 거죠. 그냥 보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을 이렇게 끄고 벽체 1도 끄고 켜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지금 이 인물 캐릭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면 태그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삭제를 좀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이렇게 태그를 만들고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성 태그를 이용해서 이 비지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태그를 반드시 다 지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작업 안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그 태그들 관리를 하고, 일단 무조건 태그를 주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뭐 또 태그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그를 부여하면 되는데 100%다 태그를 줘야 된다. 그거는 또 아니니까요. 작업을 하면서 요령들을 익혀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도 막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재질 부여 작업을 위해서 천장을 꺼주고요. 유리창 부분 벽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주고, 자, 선택 도구로 일단 바닥을 하나 복사할까요? 자, 무브, 컨트롤, 복사. 자, 일단 여기 거리를, 간격을 뭐 정확하게 안 주고 이렇게 띄워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바닥을 복사해서 재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은 이 재질 패널을 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드 콜렉션에 우드 플로어 라이트라는 재질을 선택을 해서 먼저 여기 그룹에다가
한번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선택하면은 아까 태그에도 태그를 선택하니까 태그 명령이 바로 실행됐잖아요. 여기서 재질에서 재질을 선택하면은 페인트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선택했는 재질을 뭐 모델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작업이라고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질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재질. 자, 재질 도구를 실행하는데 이 지금 스케치업 우리 프리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질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기능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거다 프로 버전을 사용하면은 이런 재질 기능, 나머지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재질들은 이 재질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재질들은 바로 이 캐릭터에 사용된 재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고 있는 요 화면은 인 모델, 모델 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요 모델 작업 내에 사용되고 있는 재질들이다라는 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인 모델을 선택하면은 사용하고 있는 재질 또는 사용하려고 등록했던 재질, 사용했었던 재질, 이런 재질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요 재질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이 돋보기가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뭐 3D 인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처럼 이뭐 주제별,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이제 컬렉션을 만들어 놨어.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쭉 내려가면은 목재가 나오겠죠. 목재, 우드. 자, 목재 중에서 뭐 이걸로 할까요? 여기 이제 지금 이름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 툴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서 뭐네요. 옅은색 목재 바닥. 자, 그리고 이 재질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델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페인트 도구가 바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룹에다가 그냥 클릭을 하면은 재질이 바로 적용돼요. 클릭. 이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 플로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 바닥에는 그룹이 아니고 이 그룹 안에 있는 면에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그룹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직 페인트 도구는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 면 위에다가 클릭을 해서 재질을 적용시켜 주면은 똑같지 않냐? 자, 일단 나와 볼게요. 그룹 닫기. 자, 선택 툴로 바꿔주고 똑같은 것 같은데 뒤집어서 밑을 보겠습니다. 밑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룹은 그룹 전체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에도 전부 재질이 적용되었지만은 자,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적용했는 재질 같은 경우는 그 면에만 재질이 적용되고 뒷면에는 재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뒷면에 줬다면 앞면에 적용이 안 됐겠죠. 자, 이처럼 면 단위로 재질 줬을 때 그럼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편한 부분도 있고 또 뭐 편하지 않은 뭐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한번 다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먼저 보면요. 바로 재질 수정하기인데요. 자, 그 내용을 했고. 자, 수정하기 텍스처의 위치라는 건데, 그룹 편집 안에 들어가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편집했는, 자, 그룹 편집, 재질을 적용했는 바닥에 들어가서 이 재질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텍스처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텍스처에서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 뭐 그린색, 노란색, 파란색 핀이 생기는데요. 이 핀들이 각각 이제 기능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레드 핀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쪽 이제 뭐 모서리에다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핀 안에 있는 이 사각형,
이 하나의 텍스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일링을 하는 기본되는 이제 이미지인데, 자, 요걸 이제 사이즈 크기를 줄이려면요, 이렇게 그린 핀을 가지고 이제 녹색 핀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요. 이 녹색 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배율 조절과 회전도 되고 배율 조절도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움직여보면 이렇게 크게 작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90도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배율도 이렇게 조절하면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클릭을 놓고, 자, 나머지 노란 핀하고 파란 핀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대충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자, 노란 핀 같은 경우는 왜곡인데요, 왜곡. 핀을 클릭을 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찌그러지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왜곡시켜서 투시도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얘는 왜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 찍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축을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좋은 어떤 재질을 내가 가져서 써야 된다라든지 뭐 그림을 가져서 써야 된다든지 했을 때 이 핀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변경할 수, 이제 오히려 왜곡된 이미지를 바르게 만들어 줄 때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평행하게 얘를 먼저 봤어야 되네요. 얘는 좀 평행하게 이렇게 또는 이제 장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평을 조절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지만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 레드핀 그리고 그린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일단 90도 돌려볼까요? 그린핀으로. 자,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 실 바닥에 딱 50% 정도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나올 때는 요 밖으로 와서 완료, 오른쪽 버튼 완료. 자, 그리고 그룹 닫기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텍스처라는, 아까 텍스처라는 명령 위치가 있었죠. 근데 얘는 오른쪽 버튼 텍스처라는 명령 자체가 나오지 않고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서 조절할 수 없고, 이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면은 편집해서 해줘야 되는데, 편집 명령은 프리 버전에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자, 그런데 편집을 하더라도 크기만 조절할 수 있지,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평행하게 이제 배율을, 장평을 조절한다든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면에 적용했는 것과 그룹에 적용했는 것의 어떤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밀한 조정은 반드시 면에 해줘야 되겠고요. 또 편리하게 전체를 바꿀 때는 그룹을 써야 되고 각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을 했고요. 이렇게 뭐 돌려서 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주로 레드핀과 그린핀을 쓰면은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분리해서 다른 재질을 한번 줘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그룹 자체는 텍스처 편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그룹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나? 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일단 텍스처가 안 나옵니다. 텍스처가 안 나와요. 왜? 텍스처를 적용 안 했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룹에 적용된 재질이지 면의 재질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면의 재질은 없어요, 지금. 자, F 옵셋 도구로 천만큼, 자, 우물천장도 천이었는데 여기도 천 해서 바닥 재질을 다르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펫 타일을 선택해서, 자, 그 중에서 요거 할까요? 자, 얘를 한번 줘볼까요? 이게 다색 정사각형 카펫을, 자, 이번에는 그룹이 아니라 면에 줍니다. 면에 주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적용한 재질 자체가 지금
뭐 약간 교재는 특이하게 45도 돌려서 이렇게 넣었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면해줬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텍스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위치.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 붙여놓고, 자, 그린핀으로 45도를 이렇게 45도죠. 45도. 자, 45도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그리고 스케일도 이렇게 조절해서, 자, 이 정도. 그럼 여기 좀 점선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었죠. 자, 이 정도 이렇게 맞춰서, 자, 밖에 오른쪽 버튼 또는 뭐 그냥 바로 클릭하면 돼. 클릭하면은 편집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나가기, 그룹 닫기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이 한번 재질을 적용하려고 하면요.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이렇게 면은 분할됐지만은 그룹에 적용한 재질이기 때문에 얘는 면에 적용했으니까 윗면만, 앞면만 적용이 됐고 뒷면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질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룹 전체에 적용했는 재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자, 그룹 편집 F 옵셋 1000.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분할할 수 있고요. 자, 분할된 면에서 이 재질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가져와서 적용시키고 또 45도 돌려야 되고 또 크기를 배율을 조절하다 보면은 똑같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똑같이. 자, 요거 재질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질은 자, 페인트 버킷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페인트가 있고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재질 샘플링이라는 명령인데요. 다른 재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카피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스포이드로 자, 여기 면을 쿡 찍으면은 자, 찍고 부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크기는 지금 안 맞죠. 왜냐면은 이 재질의 지금 시작점을 그대로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위치는 다시 텍스처 위치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가 있다. 자, 맞추려면 클릭. 자, 편집은 오른쪽 버튼 그룹 닫기. 자, 선택 도구로 했으면은 그냥 바로 밖을 찍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재질 샘플링까지 해서 가져왔는데 거기 뒤에 내용이네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석재.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있는 이런 대리석 이름이 대리석 카레라. 자, 대리석 카레라를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그룹이죠. 그룹. 자,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을 적용하면은 그룹 전체에 들어가니까 지금 가운데 이렇게 카펫을 깔아놓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그 목재는 그룹에 적용한 거니까 이 재질이 대체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자, 클릭. 대체가 됐는데 면에 적용한 재질이 우선입니다. 오히려 그룹이 감싸고 있으니까 감싸고 있는 재질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면 단위에 적용했는 재질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 그룹이 전체를 감싸는 재질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뒤를 보면은 다 대리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여기 만약에 내가 대리석 재질을 그룹에 적용한다면은 자, 안에 있는 요 카펫은 면에 적용했죠? 이 목재 바닥 어디 적용했죠? 목재 바닥도 면에 적용했죠. 그 면에 적용한 재질이 우선이에요. 그럼 얘는 대리석 재질을 적용하게 되면은 적용했습니다. 변화가 없죠. 얘들은 면에 적용했으니까. 단 뒷면을 보면은 대리석 재질이 적용됐겠죠. 얘는 재질을 적용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재질을 적용하지 않은 면에는 그룹에 지정한 재질이 나타나고 면에 재질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룹에 적용한 재질은 후순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바꿔봤고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을 샘플링해서 가져오는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재질을 그럼 주어진 재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느냐. 자, 만들어서 쓰는 방법은 뭐 새로 만드는 기능은 사실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프리 버전은. 프리 버전은 여기 새로 만들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재질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뭐 벽지 재질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다양하게 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프리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데서 재질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저는 이렇게 미리 좀 다운받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JPG라든지 PNG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벽체 위로 가져오는데요.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뭐 지난번 이런 이미지 가져올 때하고 동일합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싹 가져와서 클릭을 하면 자, 파일을 가져와라. 자, 이미지로 가져왔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자, 이번에는 재질로 가져오겠다. 재질로 클릭.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재질이 들어오고 뭐 이미지 들어오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면에 그룹 내에 붙여야 되지. 지금 그룹 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동으로 면에 맞춰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넣을 수 없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그룹 편집. 자, 안에 들어가서 사라졌죠. 다시 가져야 되겠죠. 자, 다시 그룹 편집 안에 와서 드래그해서 재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페인트 도구가 나타났잖아. 페인트 도구가.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기 끝에 맞춰서 원점 클릭을 하고 자, 드래그 하면은 뭐 우리 이미지 가져올 때하고 동일하죠. 일단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정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짧죠. 자, 가장자리에 맞춰서 클릭. 자, 그러면은 이쪽은 반복이 되는 거죠. 재질은 반복이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넣을 수가 있다. 당연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텍스처에서 위치에서 레드, 뭐 그린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반복도 되겠죠. 자, 아니라면은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 전체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이 가능하겠다. 그룹 닫기. 자, 뒷면을 보면은 당연히 재질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자, 내가 재질을 직접 지정을 했는 요 면만 이렇게 재질이 적용됐습니다. 자, 이 재질은 우리가 인모델로 가면은 인모델 가면은 이렇게 사용했는 걸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나머지 재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델 안에서 쓰고 있는 재질들이 다 여기 인모델에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재질을 적용했고요. 뭐 가져온 재질을 이렇게 또 조절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면에도 우리가 그룹 편집 들어가서 방금 넣은 요 재질을 연속해서 내가 넣고 싶다라면은 자, 여기서 클릭하면 됩니다. 인모델에서 클릭을 하면 자, 부어 넣겠다. 클릭. 그러면은 이거 다른 재질인가요? 너무 큰 거죠, 지금. 여기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질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텍스처 위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 레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린을 찾으려면은 한참 가야 되죠, 한참. 자, 이렇게 해서 뭐 줄여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ESC 취소. 자, 이걸 조절하는데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쪽 이미지가 여기서 한번 끝났죠. 여기서 한번 끝나고 다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연속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또 뭐 레드 핀을 옮겨가지고 살짝 이렇게 조정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 안 할 수 있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어서 작업하는 방법은요. 바로 아까 봤던 샘플링입니다. 재질 샘플링을 해서 이 재질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부어넣으면 계속 연속해서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 뭐 잘린다든지 어긋난다든지 하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해제까지 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그래서 이 스포이드 모양의 재질 샘플링 툴이 아주 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적용을 했고요. 이 바닥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 투명 재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시성을 바꿔서 그 벽체 유리창 쪽을 이제 보이도록 하고 문 쪽 벽체를 지금 방금 작업했는 벽체를 우리가 안 보이게 가시성을 조절할게요. 자, 여기서 벽체 2를 켜주고 벽체 1을 이렇게 꺼주고 자, 돌려서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안쪽에서 보기 때문에 안쪽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뭐 편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모델링 작업을 조금 더 해서 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만큼 옵셋을 해서 뭐 편하게 전체적으로 200만큼 바깥쪽으로 돌출시켜 주고 자, 그룹 편집 들어가야 되겠죠. 그룹 편집 F 자, 200 자, 200 자, 푸시풀 200 뭐 더블 클릭 하면 되겠죠. 자, 뚫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벽체 재질로 그냥 유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면에다가 전체가 아니고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죠. 유리와 그냥 일반 벽을 구분해야 되니까. 자, 유리 재질로 가면은 유리 및 거울에 뭐 그냥 일반 그 푸른색 투명 유리 클릭을 해서 적용. 자, 얘는 지금 투명하니까 이 축이 보이죠, 지금. 이 재질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재질을 주지 않은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이 숨김 기능이 있는데 유리 재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가 돌려보면은 반대편에도 적용이 됐어요, 유리는. 이 유리 재질이 앞면만 적용된 게 아니고 뒷면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면, 뒷면 다 적용되는 재질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룹 닫기.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면들이 많은데, 요거 뭐 하나 클릭을 해서 재질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동일한 재질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에다 줄 게 아니고, 그냥 그룹에다가 줘버리고, 이 그룹 안에서 유리창만 별도로 이제 재질을 적용해야 되니까, 얘는 면에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색상 재질 한번 가볼까요? 자, 색상에 이런 재질들이 많죠. 자, 이 중에서 벽체에 어울릴 만한 재질을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클릭을 해서 그룹에다가 그냥 줘버리면은 네, 선택도고 그럼 일일이 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재질 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룹에 줘야 될 상황인지 그룹에 줘도 되는 상황인지 또는 반드시 면에 줘야 되는 상황인지 특히 이렇게 이미지 재질을 갖다가 편집해서 크기나 방향이나 바꿔줘야 된다면은 반드시 면해줘야 되겠고요. 이런 색상 재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변경할 일이 없죠. 그러면은 바로 그룹에 줘서 전체 한꺼번에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로 그냥 바꾸면 되니까. 자, 이렇게 그룹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재질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정에도 뭐 재질을 색상 재질로 그냥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에 가서 자, 천정도 켜주고요. 천정. 자, 천정에도 재질을 이런 재질도 괜찮고요. 아, 이걸 좋네요. 아니면은 뭐 그린 계열로 이렇게 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부여했다. 자, 이제 창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를 우리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창과 문, 뭐 여러 가지 소파, 가구들이 있으니까요. 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장은 다시 숨기고 유리창 쪽도 숨기고 출입문을 넣어야 되는 벽들을 다시 택을 이용해서 가시성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3D 웨어하우스는 여기 있네. 자, 네 번째 3D 웨어하우스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3D 웨어하우스가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어떤 뭐 출입문이면 출입문, 창이면 창 찾아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벌써 다 완성했는 이런 작업들도 지금 이렇게 선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삽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좀 미리 찾아놓은 경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도어로 한번 검색을 하고, 자, 도어. 네? 자, 도어. 자, 검색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덕트가 있고, 모델이 있고, 컬렉션이 있고,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을 선택해야지 단위 이제 모델들이 문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문들이 뭐 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메뉴에서 오서의 스케치업을 이용하면은 스케치업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모델들이 있거든요. 자, 걔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에서 자, 오서에다가 이 스케치업 엔터.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에서 예전 이제 직접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애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간단한 모델, 제일 간단한 모델. 여기 있네. 어. 자, 도어 윗잼 라이트. 자, 요걸 갖다가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냥 다운로드 클릭을 해서 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바로 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이제 정렬이 되고 이렇게 벽에 정렬이 되고 이렇게 벽에 정렬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가장자리에 고정을 해서 이 상태에서 문을 클릭을 하면은 문이 설치가 딱 되겠죠. 자, 문짝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한 번 들어온 애들은 지금 여기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구성 요소에 보면은 인모델을 지금 여기 3D 웨어하우스 검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구성 요소에 인모델을 클릭을 하면은 이 모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타이도 구성 요소 컴포넌트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도어가 다시 또 이제 구성 요소 추가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이 좀 탁 들어갔을 때
딱 열렸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요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제 삽입할 때 방향을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자, 그래서 삽입할 때 면의 방향에 따라서도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 들어갈 필요 없이 이미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싹 가져오면은 되죠? 자, 이때 이면에 가져가면은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거죠. 아까 얘하고 지금 반대 방향이잖아요, 문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클릭을 딱 하면은, 응? 어? 보이는데? 네. 자, 오른쪽 버튼, 그룹 닫기.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벽을 뚫어주는 문이에요. 벽을 뚫어줄 수 있도록 얘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입을 하면은 이렇게 벽의 일부를 제거해서, 자, 당연히 그룹 편집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무브 시켜 보면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벽의 면의 일부를 삭제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왜 안 됐냐? 얘는 그룹에 붙였잖아. 면에 붙여야지 면을 삭제하지 그룹에 붙였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컷을 합니다. 컷. 잘라내기. 잘라내고, 자,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 위치에 붙여넣기. 자, 됐죠. 면에 붙여넣으니까 면을 삭제하는,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무브 좀 할까요? 무브해서 뭐 이 실에 양쪽에 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면을 뚫어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 창하고 문하고에는 잘 없어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면이잖아. 그죠? 모델링 할 때 면으로만 이렇게 벽을 모델링 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소수의 어떤 케이스를 위해서 이걸 다 뚫는 기능을 한다. 또 벽체 두께가 면만 뚫을 수 있지 두께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푸시풀을 해서 얘가 뭐 200이든 150이든 뭐 300이든 벽체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뚫어줘야 되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 컴포넌트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 제거가 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잘 없고 오히려 이제 벽체 두께가 이제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두께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지금 얘는 뭐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뭐 거기에 오히려 이제 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면을 뚫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문을 우리가 구성 요소를 가져와서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넣어봤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지금 가시성이 지금 이 모델 안에 들어가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요소 정보에 태그가 없는 걸로 나오죠. 지금 태그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들 그럼 태그를 또 따로 해야 되느냐?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그로 가서 벽체 1을 가시성을 꺼버리면은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그룹에 지금 태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룹에 태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룹 전체에 포함이 된 거죠. 지금 가져온 문들도. 그래서 자, 클릭을 해서 그래서 뭐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그룹 안에 이 면들도 사실은 태그가 없잖아. 보면은 이 면들도 태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들까지 다 태그 지정하면은 뭐 엣지도 태그를 지정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 단위는 그룹 단위로 일단 기본적으로 주면 되고요. 또 모든 그룹에 다 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가시성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 태그를 주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도 마찬가지. 태그가 없지만은 태그가 적용된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제어를 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해봤고요. 이번엔 창문을 가져볼까요? 창문. 윈도우를 검색을 해서 역시 어드밴스드의 어서의 스케치업. 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윈도우 엔터. 그럼 똑같이 이제 검색하는 창이 나오고, 자, 모델을 선택하고요. 모델을.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 자, 어스의 스케치업 엔터.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창문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게 다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검증된 게 있으니까요. 걔들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죠? 자, 윈도우 더블 우드 케이스먼트 윈도우 55, 36인치. 네. 뭐 아주 기본적인 지금 형태예요. 자, 여기 있죠? 이쪽에 어, 여긴가요? 자, 뭐 이 정도? 요런 애들인 것 같아요, 지금. 자, 다운로드해서 자,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창문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창문 형태가 안쪽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밖에서 붙여도 되는데 밖에서 보면은 붙이고 나서 밖에서 보면은 약간 좀 어색한. 지금 이 경우가 그렇죠. 지금 이 경우 보면은 이 오른쪽 있는 케이스가 좀 맞는 것 같고 요건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건 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뭐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창문을 넣을 수가 있겠다. 당연히 얘도 그룹에 넣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편집. 자, 그룹 편집 들어가서 그룹 안에다가 위치는 대충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오면 되겠죠. 유리 색깔이 좀 많이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부가 잘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창문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 봐서는 좀 모양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에 보면은 인 모델, 자, 윈도우 더블 우드 케이스먼트 윈도우 55, 36 딱 맞는 걸 가져왔네요. 그래서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애들 뭐 대부분이 이런 그 면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닌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창문을 이렇게 넣어봤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뭐 하여튼 요즘은 잘 사용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소파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파 중에서도 자, 스케치업 어소로 해서 모델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기는데요. 자, 스케치업에서 소파. 자, 모델이 되겠고요. 모델.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자, 어소에서 스케치업. 자, 첫 번째 나오는 얘를 이제 우리가 다운 받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번개 표시가 있잖아요. 자, 여기 최근에 나온 이제 컴포넌트 중에서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자, 여기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삼각형하고 네모 있는 그 표시가 또 있는데, 지금 여기 다이나믹이 아까 그 창문에 윈도우에는 있었는데, 여긴 잘 없네요, 지금.
하여튼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모델만 있는 애들을 이제 쓰다가 약간 이제 그 특성 값을 조절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이나믹 컴포넌트가 나왔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 라이브 컴포넌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그냥 소파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파를 볼 수가 있고, 다운로드 앤, 자, 컨피규어가 바로 나옵니다. 다운로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하면서 얘의 어떤 속성들을 바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가져오죠. 자, 일단은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해볼게요. 자, 면에 클릭을 딱 하면은 이제 컨피규어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서버와 지금 연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은 소파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컴피 한번 바꿔주고, 우든 하면은 또, 음, 음? 이제 바뀌네.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이 컴포넌트에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우리가 연출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거기에 또 시트가 두 개냐, 한 개냐. 자, 조금 기다려야 되네요. 자, 세 개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쿠션 컬러도 지정할 수 있고요. 서포트 컬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쭉 변경을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다 됐으면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이나믹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저 설정창뿐만 아니라 이제 스케일 명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스케일이 안 먹죠. 스케일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근데 얘는 뭐 그건 안 되고요. 다시 컨피규어 창을 바꾸고 싶으면은 라이브 구성 요소 설정을 클릭을 해서 뭐 다시 2인용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이브 컴포넌트를 이렇게 넣어봤고요. 지금 목재로 해가지고 3인용으로 뒤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이브 구성 요소 설정. 자, 3인용이면서 우든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닫고. 그래서 우든일 때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좀 적어졌죠. 자, 뭐 타입은 뭐 페인티드. 자, 페인트 컬러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진 않겠죠. 뭐 아예 화이트로 한다든지, 그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 할까요? 소녀소녀하게. 자, 이렇게 일단 넣어주고, 이제 돌려서 이제 배치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로테이트 명령어 Q. 자, 뭐 일단 대충 찍어서 이렇게 돌려서 90도. 자, 그리고 move. 자,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끝점을 잡는 것이 가장 외곽 경계이기 때문에 벽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질 않겠죠. 여기 맞춰서. 이러면 딱 벽에 붙여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인용 뭐 이렇게 테이블을 넣을 수가 있고요. 테이블랜드 소파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다른 것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테이블. 자, 그래서 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뭐 따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한꺼번에 뭉쳐 놓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 3D 웨어하우스 메인에서 요 찾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라이브 컴포넌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요 라이브 컴포넌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또 스케치업 개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 들어가서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서 제일 메인에 보면은 지금 라이브 컴포넌트 바이 스케치업 랩스라고 지금 나오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스케치업 랩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 라이브 컴포넌트들이 지금 쫙 나옵니다. 얘도 있나요?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뭐 많네요. 자, 이렇게 뭐 테이블도 있고요. 그래서 다 지금 라이브 컴포넌트는 이렇게 번개 표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찾다 보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음, 자,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아니고, 이 컨퍼런스 테이블을 클릭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자, 컨퍼런스 테이블 클릭을 해서 쭉 나오면은, 지금, 여기서 어드밴스드에서 스케치업, 자, 스케치업 랩스, 이 모델로 가야죠. 네, 나왔네요. 스케치업 랩스에서 만든 컨퍼런스 테이블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자, 다운로드 앤 컨피규어.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걸 넣으려고 보면은, 와, 이거 뭐, 5m 이 방이 지금 거의 뭐 지금 끝까지 꽉 차는 형태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설정을 조절하는 거죠. 자, 여기서 테이블 랭스를 지금 3,500. 3,500인데, 뭐 예를 들어서 2,500.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고, 그 폭에 맞춰서 의자 개수도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탑 쉐입, 뭐 테이블 탑 위에 있는 쉐입을 지금, 여기, 요 끝에 필렛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퀘어를 하면은 사각형이 되겠죠? 네, 이렇게. 또는 라운디드는 이제 둥글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라운디드구나. 자, 필렛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공간을 덜 차지하니까.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탑의 매트리얼을 뭐 글라스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별로죠? 마블? 대리석으로? 자,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드 베니어 다시 고칠게요. 자, 그래서 뭐 끝에 엔드 체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지금 조절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올가나이즈드는 이제 정렬시킨 거고, 정렬 안 하면은 의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돌아갑니다. 이거 좋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무브, 자, 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쪽에 통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회의실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다. 자, 어차피 지금 여기 좀 이쪽이 공간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설정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라운드가 좀 더 예쁠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요? 음, 자, 라운디드 해서 폭이 약간 좀 커져서, 많이 커지긴 많이 커진다. 이건 좀, 이 2개짜리 말고 3개짜리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예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 정도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들어와도 꽉 찬다, 지금. 자, 해서 컨퍼런스 테이블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우리가 튜토리얼 14에서 만든
앤틱 책상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앤틱 책상도. 자, 스케치업에서 자, 우리 메뉴를 클릭을 해서 가져오기에서 자, 내 기기가 있고 그럼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라든지 노트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트림블 커넥트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업 프리의 클라우드, 내 클라우드에 있는 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 자, 스케치업 우리 튜토리얼 배우는 스케치업 앤틱 책상 만들기를 했는데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이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 요소로 가져오기. 구성 요소로 가져오기. 그러면은 그 파일 전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앤틱 책상 만들고 저장할 때 이 인물 캐릭터를 삭제했으면은 책상만 들어왔을 건데 자, 이게 한꺼번에 들어왔고요. 자, 이거는 이제 구성 요소가 됐으니까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자, 얘는 지금 전체는 구성 요소가 아니죠, 우리가. 얘는 그룹이기 때문에 자, 요 인물 캐릭터만 우리가 삭제를 하고 구성 요소 닫기 해주면은 책상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무브 역시 요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뭐 가운데로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잡힐 거니까 중간점을 잡아서 이 중간점이 아닌데 여긴 중간점이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자, 대충 중간점. 대충 중간점.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이 전체에 이건 지금 안에 면이 아니니까 전체에다가 우리가 뭐 재질을 준다면은 우드 목재 중에서 뭐 이런 건 안 어울리겠죠, 당연히. 안 어울리고. 그래서 교재에도 좀 설명을 했나요? 이것도 뭐 전체 좋은 건 전체. 전체. 안 되면 판은 또 이렇게 다른 걸, 요런 걸 주고, 전체 나머지는 뭐 요런 재질을 주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재질을 적용해 봤다. 뭐 나머지도 우리가 그렸던 것들 중에서 뭐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가져와 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죠. 화병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져온 구성 요소 인모델 자, 여기 보면은 튜토리얼 14 앤틱 책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이것도 클릭하면은 또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성 요소 자체를 편집해 가지고 캐릭터를 지웠기 때문에 그게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자, 그렇게 해서 앤틱 책상도 우리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안에 내용들 많이 넣었죠. 가구들을. 얘들을 이제 태그를 만들어서 가구 태그로 자, 그렇게 해서 뭐 가시성을 조절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한번 해보죠. 자, 태그로 가서 자, 플러스 가구. 뭐 가구들 해도 되고요. 퍼니처라고 해도 되고요. 자, 가구 오케이. 자, 가구 태그를 자,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리고 가구 태그를 끄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작업을 하고 또 가시성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자,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자,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재질 보이고 선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얘들을 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스타일은 건축 설계 스타일이 기본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스타일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세부 기능들이 프리 버전에서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어디 있냐? 스타일. 장면이고요.
표시고요. 네. 여기 있네요. 스타일이 왜 안 보였지? 자, 스타일을 클릭하면은 스타일 패널이 나타나는데요. 조금 끌까요?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좀 닫아주고요. 닫아주고, 구성 요소도 좀 닫아주고, 태그는 놔둘게요. 자, 스타일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건축 설계 스타일이다. 자, 이렇게 스타일들이 스타일 빌더 대 우승자도 있고요. 이렇게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 스타일에 들어가면은 기본 스타일 중에서 자, 일단 기본 스타일 따로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약간 바뀌었죠, 지금. 이제 바닥의 색깔이 바뀌고 조금 바뀌었어요. 자, 건축 설계 스타일은 지금, 요게 건축 설계 스타일. 클릭을 하면은 요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델링 하면서 사용했던 스타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와이어 프레임 보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볼 수가 없죠, 도저히. 자, 그 다음, 은선. 이건 하이드. 하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곡선, 곡면들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음영. 자, 음영은 재질 빼고, 재질의 기본 색상은 들어가는데, 재질의 어떤 그림 이미지 자체가 나오진 않는다. 자, 그 다음 텍스처의 적용.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재질들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점 뭐냐면은 선이 가늘어졌어요. 여기 밖에 있는 프로필 선인데 프로필 선이 없어요. 다시 비교해 볼게요. 프로필 선이 지금 건축 설계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 가장자리 선이 두껍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두껍다기보다는 외곽선에 하나 한 번 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필 선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잠깐 이야기했나요? 자, 프로필 보기를 끄면은 이렇게 가늘어지잖아요. 프로필 보기를 하면은 이 외곽 윤곽선이 두껍게 나오고 요 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예 제거되어 있는 게 이 텍스처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 색깔도 없고 하늘과 땅의 경계도 없고 뭐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엑스레이, X선, X선 타입 있고 단순 스타일도 있고요. 단순 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스타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건축 설계 스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타일 모음에 가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스케치를 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뭐 목탄화나 파스텔화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을 이렇게 진짜 꾸불꾸불하게 선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질이 이미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은 건 좀 우습긴 하다, 그죠? 자, 이렇게 예전에 그 브라운관 흑백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색상 모음에서는 뭐 이렇게 색상만 주고, 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보이는데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고, 뭐 사진 모델링에서는 뭐 이런 식의 선들, 가장자리 스케치는 말 그대로 이제 스케치. 근데 이제 역시 이런 곡면들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약간 좀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박스만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원형에서 이게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뭐 의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직선에서는 이렇게 이런 표현들. 자, 스타일 빌더 대회도 있었는데 거기 우승했는 스타일들을 보면요. 자, 이렇게 뭐 지금 이미지하고는 좀 맞지 않죠. 현재 작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게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려면은 건축 설계 스타일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여기서 편집해서. 자, 그런데 안 됩니다. 프리 버전은. 프리 버전은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특정 부분들만 내가 좀 뭐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서 스타일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엑스슨 스타일이라든지 스타일 빌더 대회 우승 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자, 이제 그림자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천장 빼고 벽체를 전부 다 한번 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타일을 꺼주고 태그에서 벽체 이 유리창 부분을 이렇게 켜서 지금 안이 잘 보이죠? 자, 보이는 상태에서 자, 표시에 클릭을 해서 자, 그림자 지금 비활성화를 켜주면은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날짜를 조절해서 여름, 겨울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실내로 이렇게. 당연히 지금 천정이 없으니까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정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분양 카다로그 보면은 저렇게 천장을 아예 없는데 빛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그 가상의 어떤 표현이라는 걸 갖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천장도 같이 우리가 넣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태그 천장.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처럼 되는 거죠. 유리창을 통해서.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밖에서는 지금 바깥 벽체 자체를 우리가 모델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면을 우리가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공간 만들었지만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내부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천정 태그를 꺼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고요. 병렬 투영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병렬 투영. 자, 그러면 일단 보기 한번 볼게요. 이 표시에 있는 씬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천장을 끄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뷰는 약간 투시도입니다. 투시도. 투시도 효과가 적용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1소점 투시도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2소점 투시도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3소점 투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장면에서, 씬에서, 장면인데요, 장면. 씬즈라고 이제,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투시도, 원근감.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병렬 투영. 병렬 투영되면은 오히려 이게 약간 위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시 현상이고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 아이소메트릭 형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태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택 도구로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탑으로 보면은 위에서 본 거, 그리고 뭐 정면, 좌측면, 우측면, 뭐 뒷면, 또 이제 아이소메트릭 네 가지 방향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원근감을 클릭하면은 투시도 형식으로 이렇게 보정이 되고, 투시도 형식에서도 자, 위에서 본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일소점 투시도 형식으로 벽체가 보이죠. 뭐 정면, 측면 이렇게 돌려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이고요. 장면을 저장할 수도 있다. 요거 지금 그걸 할 거네요. 자, 메스트릭으로 해서 자,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하면은 장면 추가가 돼요. 자, 장면 1이 되고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자, 위에 뭐 평면도, 평면 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도 있다. 평면 뷰. 아, 평면 도로 있는데 뭐 평면 뷰나 평면 도나.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정면을 해서 정면으로 일단 그 추가 인면도로 이렇게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라고 하죠. 그러면은 정면으로 돌려서 역시 약간 이렇게 좀 확대를 해도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저장되는 겁니다. 자, 저장 클릭을 해서 추가 장면 추가를 해서 뭐 정면 뷰, 뭐 인면도 뭐 좋고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근감을 줘서 퍼스펙티브로 외부 투시도 자, 퍼스펙티브 자, 클릭을 해서 뭐 이 정도 뷰가 되겠네요. 이 정도 뷰를 약간 이렇게 돌릴까요? 자, 여기서 추가해서 자, 외부 투시도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다. 자, 이제 내부 투시도로 들어갈 건데요. 내부 투시도는 카메라를 그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안쪽으로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감고 뭐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 또 펜이 되니까 뭐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벽이 나오고 또 갑자기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카메라를 딱 어느 위치에다가 잡아주는 게 편합니다. 정확하게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라. 아예 카메라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발바닥 있는 부분을 쫙 클릭하나 하면은 이제 걷기, 워크스루.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 지정. 이거죠, 바로. 카메라 포지션. 자, 그리고 룩어라운드, 둘러보기. 요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요 위치에서 딱 보는 카메라를 놓고 싶다면은 카메라 위치 지정을 클릭을 해서 저기 사람 서는 거 있다. 자, 이때 높이 오프셋 값이 1676mm로 나오는데 딱 사람 눈높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 눈높이. 요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자, 일단 클릭을 해서 이쯤 할까요? 이쯤. 자, 여기 문 들어와서 보이는 뷰라고 만약 예상을 하고 클릭. 그럼 이렇게 돌아가고 현재 바로 룩어라운드가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잖아, 눈에. 자, 여기 바로 밑에 클릭을 하면 시야 값입니다. 시야 값. 시야 값. 지금 35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부터 35도 각도.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은 각도고 얘를 넓혀주면은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재에서 일단 제일 먼저 요 60도로 먼저 변경을 하고 포지션 카메라 들어갔는데요. 다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걸 60도로 고치면은 자, 이렇게 훨씬 더 넓어졌죠. 룩어라운드 다시 실행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뒤로 이렇게 가버리면 또 벽체 밖으로 나가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60도를 먼저 바꿔주고 자, 카메라 포지션으로 위치를 잡고요. 자, 이렇게 돌려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뷰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뷰. 그래서 천장을 뭐 포함할 거냐, 천장이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뷰에서 뭐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고요. 자, 그래서 눈높이 값은 뭐 바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자, 천장을 보게 하고, 자, 그림자 표현 넣고, 실내 투시도 1을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천장을 넣어볼까요? 태그에서 천장을, 태그 졌어. 천장을 켜주고,
자, 그림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울어지면 이게 삼소점처럼 보이는데 이때 2점 투시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2점 투시 각도로 보여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점 투시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요거를 이제 또 추가를 하자. 장면에다가 플러스, 자, 그러면은 실내 투시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궤도 뷰, 뭐 마우스 휠 누르면 되니까요.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밖으로 나가죠. 이게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금 당겨주고, 자, 손바닥 도구로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그 카메라 포지션으로 잡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뭐 이쪽으로 쭉 가서 뭐 캐릭터도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자, 밖에 있지 말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렴.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다시 카메라 포지션, 자, 여기 잡는 거죠. 이번엔 높이를 좀 바꿔볼까요? 1400. 1400. 그러면 이제 위치 잡고 1400 높이에서 바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클릭하고 1400 높인 거예요. 룩 어라운드.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뷰를 보고 싶다. 뭐 이렇게 3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2점 투시 클릭하면은 선들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수직선들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기울어져 있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실내 투시도 2번, 실내 투시도 2를, 자, 실내 투시도, 자, 2를 만들어주고, 엔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많죠? 자, 이제, 지금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이제 프로젝터 이야기인데. 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들도 바로 돼요, 지금. 설정을 조금 이제 바꾼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럼 실내 투시도 2인데, 실내 투시도 2를 지금 선택되어 있죠. 자, 장면 업데이트 하면은, 뭐 다 확인. 자, 그러면은 요 장면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가.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평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외부 투시도로 돌아가고, 요때 천정 나타났죠, 중간에. 외부 투시도에서는 천정이 없었는데, 실내 투시도 1에는 천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 천정이 없는데, 천정이 생기죠. 예. 천정이 생기면서 투시도가 이렇게 바뀐다. 중간에 지금 이렇게 벽을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킬이 생기면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스톱.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뷰를 클릭하면은 요 뷰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시도 2번 가겠다면 2번으로 또 바로 들어가고, 나는 외부 투시로 작업해야 돼 하면은 이렇게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뭐 가구를 좀 더 추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추가하다가 또 뭐 클릭을 하면은 뷰를 바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자, 그림자를 내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자, 그림자를 좀 더 바꿨다? 그럼 얘가 지금 장면에는 적용이 안 됐거든요. 실내 투시도 1번에서 장면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이제 그림자 설정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확인.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외부 투시도에서 그림자 다르죠. 내부 투시도 넘어갈 때 그림자가 이동한다는 거. 아, 이거 이동하는 것까지는 지금 못 봤는데. 자, 뭐 이런 그것도 바뀐다. 스톱. 아, 그래서 대장정이네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저장. 자, 튜토리얼을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튜토리얼 15번. 자, 15. 밑줄. 회의실. 만들기. 회의실 만들기. 만들기 맞나요? 만들기 맞네요. 회의실 만들기. 저장.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뭐, 그림을 저장할 때는 뭐, 투시도 1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PNG 파일을 내보내기 한다든지, 다운로드 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프리 버전은 안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데스크탑 버전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때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플레이 버튼 눌러서 봤던 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장을 프리 버전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다시 하고요. 자, 일단 뭐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실을 만들면서 태그를 사용했고요. 재질을 사용해 봤습니다. 기본 재질이 있었고 또는 외부 파일을 가져와서 재질로 사용을 해봤고요. 자,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프리 버전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조금 뭐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데스크탑 버전 쓸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자, 특히 3D 웨어하우스에서 소스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과제는 이런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주제 공간을 가지고서 내가 카페면 카페, 뭐 방이면 방, 또는 뭐 침실이면 침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저런 소스들을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서 특히 라이브 컴포넌트들을 좀 많이 가져와서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공간을 연출할 때는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그 주도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전체 구성할 때 뭐 벽체도 지금 회의실에서 했던 걸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바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또 창문도 이렇게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삽입을 해보면서 작업하면 되고 특히 그 앞서 튜토리얼 1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또 과제들도 많이 했을 건데요. 스스로 학습하기. 그 과제, 그 가구들을 가져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내가 직접 만든 가구들을 여기에 직접 한번 넣어 보겠다. 자, 그렇게 해서 주제 공간을 만들어서 스스로 학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큐빅 공간 디자인도 반드시 진행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튜토리얼 15 회의실 만들기 라이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